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종욱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들 오셔가지고 이 교양으로 제대로 부동산의 기초를 강의해 주는 데가 이것뿐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장 고급 정보까지 얘기해 주는 데가 이것뿐인데 좀 쉽게 좀 해줘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도 좀 오래간만에 좀 편안하게 강의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쉬운 내용을 아주 천천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번이 이제 3편째인데 각종 공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2부 시간에 했었던 이제 부동산의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가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냈다가 이제 복수정답에 문제가 있었던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전부 다 권리예요. 부동산의 권리. 그러면 부동산 권리를 뭐든지 다 권리로 장부채, 소위 말해서 권리에 대한 호적이 어디라고 해서 등기부라고 그랬죠. 등기부에다 다 올려주는 아니다 이거예요. 등기부에 올라갈 수 있는 권리는 딱 6개뿐이 없어요. 부동산 질권까지 있는데 그건 빼버리고 지금 6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6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내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소유권을 이기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유권을 부정하는 권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야 요건 네가 좀 받고 있다가 요거 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줄래? 요것이 이제 담보라고 우리는 저당권이에요. 그 다음에 야 내 부동산 네가 이용해 써 좀 이용해 그 대신 사용한 대가를 내놔. 요게 사용수익권이라는 뭐 전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세권에다가 임차권에다가 그 다음에 지상권에다가 지역권이다라고 그러는 이러한 권리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하세요. 등기에서 우리가 권리에서 제일 먼저 내 거야. 내 건데 야 내 거 내가 배양간에 돈이 필요한데 요거 잠깐 네가 살짝 머릿속으로만 네 거로 해. 요걸 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 그냥 소유권을 잠깐 머릿속으로 양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관념상 지배권에 소유권은 진짜 지배, 실질적인 지배.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냐? 관념상 지배권이에요. 이 두 개 권리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역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이제 전세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전세권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돈 빌려 쓴 권리가 아니에요.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용익 물건인 거예요. 이거의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내 거인 소유권과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네가 지배해 라고 우리는 저당권 두 개만 돈으로 바꿔 환가권이라고 그래요. 이런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경매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야. 소유권. 내가 내 거 경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저당권. 요 두 개만 환가권이 있어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 민법 303조에 나오는 전세권인 경우가 경매 신청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배당 수익, 사용 수익에 대한 권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봐보면 돈 빌려줘. 걔는 돈 빌려주는 거는 내 소유권의 일부를 너한테다가 잠깐 맡겨놓게 이거의 권리예요. 그 맡겨놓은 그 권리를 소유권을 맡겼기 때문에 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가권, 소위에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 저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도표에 나오죠.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부동산을 빌려줘. 그 빌려 쓰고 사용 수익에 난 대가는 거예요. 그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뭐야? 전세권 가지고 혼돈하시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얘네들은 경매 신청권이 없다. 다만 전세권은 여러분 제가 이걸 뭐냐면은 고스톱 칠 때 피박을 씌우려면 구 10끝 있죠. 구 10끝을 가서 피 2개로 치든가 아니면 뭐 10끝을 멍이라고 그러죠. 멍 가지고 뭐 7개인가를 해놓으면 따블이 된다면요. 그러면 이게 웬기는 거 가죠?
피로 가 있다가 멍으로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구열 끝을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용익물권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경매, 환가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내 거라고 우리는 소유권, 절대적인 권리와 돈을 빌려달라고 우리는 저당권, 담보권, 요거 담보물권 요것뿐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세권은 저당권에다가 임차권, 남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이거는 바로 그걸 보시고, 전세는 뭐냐? 진짜 전세는 전세금을 내고 들어간 거고, 임차권은 뭐냐? 깔세라고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뭐 경매 시간에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권리인데, 그러면 봐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권리, 부동산의 최고 좋은 권리는 뭐라고 그랬어?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요걸 1대5 법칙이라고 그래 놨는데, 소유권 이외에 5개 권리, 왜냐? 6개 권리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는데, 이 나머지 5개 권리는 소유권을 가서 소유권이라는 집에 가서 바로 뭐냐면은 세 들어가 있는 권리로 보셔야 돼요. 자, 요거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자, 집을 한번 보세요. 돈으로, 내 노력에 대한 대가죠. 돈으로 만든 이 집이에요. 이 집에 등기라는 집이에요, 이게. 이게 등기라는 집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라고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는 몇 개? 6개 권리뿐이 없다니까요. 근데 6개 권리 중에서 돈을 매는 거니까 집의 간판은 소유권이에요. 알으셨어요? 소유권이고 나머지 5개 권리는 세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권이란 세입자, 지역권이란 전세입자, 전세권이란 세입자, 저당권이란 세입자, 임차권이란 세입자예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점유권 많이 들어보셨죠. 유치권 많이 들었죠. 그 다음에 제 공인중개사 복수정답에 문제 생겼던 분묘기지권이나 또 법정지상권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이러한 권리는 바로 뭐냐? 소유권이라는 저와 같은 등기가 돼 있는 집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라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 밖에서, 저 집 안에 밖에서 헤매고 있는 게 점유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이러한 권리들은 저 집에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얼쩡얼쩡대고 있는 권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걸 뭐냐? 눈에 보이는 권리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소유권, 이게 눈에 보이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집 바깥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권리가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기지권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법정지역권이다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관습상 통행권이라고 그러는 거. 이러한 권리는 바로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권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각종 그 권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서 옛날에 도면 한 장 들고 이리저리 삼천리를 헤매던 시절, 이거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저희 황막사 카페는 뭐 다른 토지 카페하고는 달라가지고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러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들어가 보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매달 며칠 날 사무, 마포에 있는 황막사 사무, 황사 막는 사람들 사무국에서 무슨 내용, 여러분들 그린벨트 지난번 시간에 들으셨죠? 그린벨트는 여러분들이 4편 강의를 해서 기껏해야 사실은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2시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오면 몇 시간 강의냐? 4시간에서 5시간 강의를 해드려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면 방송에서 못한 얘기를 여기 얼마든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에서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웬만큼 지식이 있으신 분은 또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오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고지를 해놓습니다. 이게 하루에도 수백 건씩 올라와. 이제 이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는 취하고 어떤 정보는 버릴 건가, 내버릴 건, 내칠 건가, 이 많은 정보 시도에서 정보의 시장 가치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알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정보나 이런 걸 알아서 그럼 반드시 부자나, 그건 아니다 이거. 강의를 해드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테크로 이용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획관리지역 달달이 안 달아서 돈 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이었으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뭐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에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이 4일간 교육을 저한테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개업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수석 합격자가 나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내놓고 하면서 이게 정답이 뭐더라? 제가 내는 문제 가지고도 제가 헤매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최고예요? 부동산이라는 거 계획관리 지역에서 뭐를 할 수 있는 용어를 갖다 달달 외운다라고 해서 전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돈의 가치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사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저기서 제가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이 정보의 가치를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무슨 내용을 하나 올려놨냐면은 그린벨트 투자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글을 써놨는데 그 글이 괜찮으니까는 대한민국에서 토지라고 그러는 전문 카페들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재에서 여러분한테는 뭐 큰 저거는 안 해드렸는데, 이번에 교재에서 우리 이제 그 황막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거나 그럴 때 이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그럼 1항에는 이 사람이 뭘 잘못 봤다, 2항에는 그게 그러면 10계명 다 알고 있으면 그린벨트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바로 토지라고 그러는 건 국가에 대한 정책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한 정보의 가치를 갖다 분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전문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인중개사 수석 합격했다라고 해서 부동산을 전혀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깨너머로 배운 그 사무소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땅을 더 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다양한 경험을 해봤거든요.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등기부의 구성을 한번 봐보세요. 등기부는 세 가지라고, 원래 네 가지인데 세 가지라고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표제부. 표제부. 이게 이제 모습이죠. 야, 모습을 보고 표제부 보고 이게 사람이야, 아니 여자야, 남자야, 이거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갑구라는 건 이건 소유권만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몇 개 권리라고 해서 5개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6개라니까. 6개 중에서 1개는 최고의 권리니까는 그 권리는 갑구로 보내고 나머지 5개는 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 어떻게 생겼어? 이게 생긴 게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 나머지 5개 권리는 뭐다? 을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등기부를 보는 거예요. 기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부는 표제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을구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표제부는 토지대장에서 표제부를 보면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 얼굴은 어떻게 되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써놓는 게 표제부예요. 갑구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6개 권리 중에서 그 중에서 뭐가 들어가냐? 소유권만 들어간다. 을구는 나머지 권리 5개를 을구로 보내버린다. 이건 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혹시
이제 부동산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많은 권리 중에서 등기라는 데로 들어갈 수 있는, 등기라 우리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다 6개라고 그랬죠. 그 위에 명패는 뭘로 붙어 있어? 소유권. 그 나머지 5개는 세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 소유권이다라는 건 갑구로 가고 나머지 5개 권리는 어디 가는가? 을구로 보내버린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봐보면은 자, 등기에 관련된 사항에서 토지가 나오는데 토지에서 표제부가 나오죠. 표제부는 뭐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그랬죠. 주소가 나오고 지목이 나오고 면적이 나온다 이거예요. 갑구는 뭐라고 해서 소유권에 누가 누구한테 팔아버렸대, 뭐 했대. 근데 누가 소유권자가 세금을 안 냈대. 그래서 압류가 걸렸다. 당연히 갑구에 들어가죠. 왜냐? 그 소유권에서 일어난 거예요. 소유권자가 세금을 안 냈대. 누가 안 낸 거예요? 세입자가 안 낸 거 아니잖아요. 세입자가 안 냈으면 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가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갑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제부는 몇 번지요? 지목이 뭐요? 몇 평방미터요? 갑구는 뭐예요? 갑구는 주인이 누구요? 근데 그 주인이 지저분한 주인 같으면은 지금 세금도 안 냈다든가 남의 돈을 갖다 빌려가고 안 내줬다 그러면 갑류라는 게 어디 들어가죠? 그건 전부 소유권이라는 갑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을구에 보면은 세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나오죠. 이 세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러면은 갑구에 있는 소유권 빼놓고 나머지 5개가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5개 권리가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그러는 게 들어가는 게 지금 얘기한 을구에 들어가 있는 세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등기부는 원래 등기번호란까지 4개는 아닌데 그건 빼버리고 봐보면은 장수로 3장이에요. 제일 먼저 표제부, 얼굴이야. 어떻게 생겼어? 무슨 부동산이야? 라고 우리는 게 표제부예요. 그 다음에 갑구라는 건, 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개? 6개. 6개 중에 최고가 누구야? 소유권이야. 소유권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을구는 5개, 나머지 남은 게 5개니까 5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서, 교수님한테 공부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저한테 오는 방법은, 배우는 방법은 딱 2가지뿐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숭실사이버대를 들어오신다든가 아니면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의 AMP 과정, 여기는 전문 재테크 과정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학위를 난 좋다. 나는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겠다. 대학을 다니셨다든가 그러면 나는 편입을 하겠다. 아니면 대학을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셨다. 그러면 좋다. 나는 나중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나 또 아니면 학사 모두 나도 써야 되겠다. 그러면 4년제 대학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숭실사이버대학이고 요즘은 이제 사이버라 우리는 게 이제 보편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테크 과정은 명지대 AMP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다 배우시거나 아니면은 황사 막는 사람들, 저는 NGO 단체죠. 그래서 그 NGO 단체인 황막사에 들어오시면은 매달 아마 한 달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해드립니다. 자, 호적이 있다 없다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호적이 있다 없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등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등기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등기라는 집에 못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바로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있죠. 자, 대한민국에 살면은 국민인 거예요. 그러면 호적이 없으면 국민이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입니다. 다만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행사에 제약을 당할 뿐인 거예요. 호적이 있다라 그러면 물권, 호적이 없다라 그러면 채권이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요거는 설명을 제가 안 드려놨어요. 그거 없는데 쉽게 이해해주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이 저한테다, 제가 꽂은 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이 저한테다 돈을 꽂으셨어요. 돈을 꽂았는데
나만 쫓아다니면서 돈 내주세요, 박 교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면 그건 채권이에요. 나 안 쫓아다닙니다. 나 안 쫓아다니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에다가 압류를 걸고 환가권, 돈으로 바꿔달 수 있는 권리를 국가 보고 얘기해서 돈으로 채권 만족이래. 그러니까 내 권리를 돈으로 바꿔줘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경매신 정권인데, 그런 권리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물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채권하고 물권은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홍길동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홍길동이가 미국 가면 미국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 만약에 홍길동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지옥에 갔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돈을 받으려면 나도 같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해서 지옥까지 가서 돈 주셔. 그게 채권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니까. 근데 물권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 홍길동이가 집 남겨놨지, 땅 남겨놨지, 뭐 자동차 남겨놨지. 그 물건 보고, 그 대상 물건 보고, 야, 너 원래 주인 홍길동이가 나한테 돈 빌려갔거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네가 대신 나한테다가 물어줘야 돼. 이게 물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갖는 권리, 채권은 사람한테 갖는 권리. 여러분 뭐를 할 거예요? 물권 갖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 빌려주고 종이 한 장 쓸 거예요? 저당 걸 거예요? 저당 것이잖아요. 그게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안 가도 돼. 내가 안 죽어도 돼. 근데 채권으로 오면 내가 죽어가지고 지옥까지 천당까지 가가지고 돈 내놔 그래야 돼. 그게 채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아주 쉽게 이해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호적에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권리가, 이걸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등기 능력이 있다, 등기 능력이 없다. 그 등기 능력이 있으면 권리래. 등기 능력이 있는 게 몇 개라고 했어요? 6개라고 했잖아요. 소유권과 나머지 5개라고 했잖아요. 얘는 등기해야 돼요. 만약에 국가에서 등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등기 안 했다. 그럼 국가에서 보호 안 해줘. 뭐가 되냐? 채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까지 쫓아가야 돼. 같이 불에 들어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지옥까지 쫓아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 돼. 그게 바로 그 채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이다라고 그러는 거는, 자, 등기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는 권리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점유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통행권이라든가 이러한 권리는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 자, 요 권리를 어디서 찾느냐?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면 등기부에서 찾아야 돼.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는 밖에 나가서 줄줄 쫓아다니면서 무슨 권리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걸 또 잘 하시게 되면 경매를 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